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돈을 모아보자. 그리고 1월에는 정말 열심히 아꼈습니다. 커피도 끊고 배달음식도 참고 쇼핑도 자제합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어느새 예전 생활로 돌아가 있습니다. 4월에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라며 자책하고 12월에는 또다시 내년을 기약하며 같은 다짐을 반복합니다. 이런 패턴이 익숙하다면 당신은 평생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90%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의지력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이 유혹을 느끼고 똑같이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꾸준히 돈을 모으고 우리는 계속 실패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이 자동으로 돈을 모아주도록 설계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돈이 자연스럽게 축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패턴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쓰는 습관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지만 돈을 모으는 습관은 매번 의식적인 결정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카페에 가면 자동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배가 고프면 자동으로 배달 앱을 켭니다. 하지만 돈을 저축하는 것은 매번 오늘은 아껴야지라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대칭적인 구조에서는 저축이 이길 수 없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구조를 뒤집는 것입니다. 돈을 쓰는 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도록 만들고 돈을 모으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세금이나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듯이 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조금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고 너무 많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자동 이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은행의 다른 통장에 옮겨두는 정도로는 소용없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찾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찰을 만듭니다. 돈을 찾아 쓰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이나 예금에 넣어두거나 투자 상품에 넣어두어서 쉽게 현금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생활 환경 자체를 바꿉니다. 스마트폰에서 쇼핑 앱을 삭제하고 신용카드는 집에 두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만 가지고 다닙니다. 카드 한도도 의도적으로 낮게 설정해서 큰 충동 구매를 원천 차단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계산대 앞에 진열된 과자나 음료수를 충동적으로 집어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트가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환경의 힘을 역이용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당신의 소비 패턴을 결정합니다. 매주 비싼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아무리 절약하려고 해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투자와 절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습관을 따라하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동조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본능을 활용해서 자신보다 더 부유하거나 재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금전 관리 습관을 흡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제약이나 포기로 생각합니다. 뭔가를 참고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저축을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로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원을 저축하는 것은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나에게 훨씬 더 큰 돈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힘을 고려하면 지금의 100만 원은 20년 후에 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축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부자들의 또 다른 비밀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돈을 모으겠다가 아니라 3년 후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 2억 원을 모으겠다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매일 상상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 목표를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거나 지갑에 사진을 넣어두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목표를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소비 패턴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는지, 어떤 지출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지출이 단순한 충동인지를 파악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자신만의 소비 패턴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을 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른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친구와 산책을 하는 등이 대안 활동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환경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것을 쉽게, 쉬운 것을 어렵게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최대한 쉽게 만들고 돈을 쓰는 것은 약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다양한 심리적 장치들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을 쓸 때는 24시간의 숙고 시간을 두는 규칙을 만듭니다. 10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할 때는 하루 밤을 자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충동구매는 이 24시간 동안 사라집니다. 또한 그들은 돈의 색깔을 구분합니다. 생활비, 투자금, 비상금, 여가비 등을 명확히 나누어 관리하고 각각의 용도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비상금을 여가비로 쓰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의 신호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카페에 가면 자동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마트에 가면 계획에 없던 물건들을 집어듭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최대 할인 같은 문구에 현혹되어 필요 없는 물건을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 만들어낸 자동적인 반응들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자동 반응을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저축과 투자가 자동 반응이 되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월급날이 되면 자동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자동으로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더 정교한 부자들은 계절별, 상황별로도 환경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연말 보너스가 나오는 시기에는 그 돈이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이동하도록 미리 설정해 둡니다. 세금 환급을 받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을 때도 그것이 자동으로 미래의 자산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설계의 또 다른 핵심은 즉석 만족을 지연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 결제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서 매번 카드 정보를 입력해야 하도록 만들거나 쇼핑 앱 대신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런 마찰을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작은 마찰들이 충동구매를 현저히 줄여줍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몇십 초의 시간 동안 정말 이걸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환경 설계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을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매일 투자 잔고를 확인하거나 매주 저축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는 것들이 이런 피드백 루프입니다. 게임에서 경험치가 쌓이는 것을 보며 재미를 느끼듯이 돈이 모이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월급의 10%를 자동 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점차 비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가끔 실수하고 가끔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그런 실수들이 예외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80%의 시간 동안 시스템이 작동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만드는 환경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을 위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돈이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경제 뉴스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재정 관리 앱을 활용하는 것들이 모두 이런 성장 환경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모으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불리는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의지력에 의존했을 때는 몇 달도 지속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환경을 바꾸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돈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돈이 자동으로 모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신도 의지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 환경의 힘을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당신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의지력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